자, EBS 베스트 챕터 3, 4, 25학년도랑 26학년도의 레벨 3, 뭐, 많지 않았었습니다. 자, 82번부터 일단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했었던 이야기지. 지금 fx라는 함수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인데 미분이 가능하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평소 하던 것처럼 뭐야, 함수값 같고 기울기 같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어떤 두 곡선이 한 점에서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같다는 건 세 글자로 뭐 한다? 접한다. 접한다라는 건 인수를 몇 개 가지고 있다? 2개 가지고 있다. 로도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 그 방식을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위에 식하고 가운데 식을 연립을 해보면 ax의 제곱 한 다음에 위로 넘기면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해야 될까? 무슨 x 되냐? b 플러스 4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야 뒤에? 플러스의 1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얘네들이 어디서 접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접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의 완전제곱을 가져야 돼?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을 가져야 된다. 최고 차의 개수는 a니까 그렇게 맞춰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거랑 밑에 거를 또 연립해보자. ax의 제곱 한 다음에 보면서 이제 위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b-의 2x일 거고 상수항은 뭐가 돼? 그렇지. 얘가 이번에는 2에서 접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의 완전제곱을 가져야 돼? 그렇지. x-의 2의 완전제곱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한 다음 이제 개수 비교를 통해 a, b, c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일단 빠르게 찾아봅시다. 먼저 여기서 b 플러스 4라는 x의 개수가 오른쪽에 뭐랑 같아야 되고 2a랑 같아야 되고 상수항인 1이 뭐랑 같아야 돼? a랑 같아야 돼. 그 순간 b가 나오겠네. b 얼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b-의 2라고 하는 1차항의 개수가 무슨 a여야 돼? 마이너스 4에 뭐 실제로 그렇지. 이미 a, b 나왔으니까. 상수항만 보면 되겠다. 상수항인 마이너스 1 빼기 c가 몇 a랑 같으면 돼? 4a. a가 1이었으니까 여기가 4야. 넘어가면 c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겠지. A, B, C가 다 나오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건 너무 뻔하겠지. 채원이가 이걸 질문한 건 아닐 거야. x-1분의 fx, gx 한 다음에 12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당연히 뭐가 12일 거고 플러스구나. 뭐가 마이너스의 12일 거고 f1, g 마이너스 12일 거고 어련히 이것은 누구의 어디서의 미분계수라는 식이 되는 거야. fx, gx라는 친구를 미분하신 다음에 1을 대입하세요 라는 식이 되겠지. 당연히 고배 미분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여기 a, b, c 처리하는 방법만 이렇게 미분 없이 풀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85번입니다. 85번은 뭐 대단한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꾸역꾸역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함수 gx가 이것일 때 ga4의 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gx라는 함수가 뭐냐면 시그마 k가 1부터니까 k가 1일 때는 f'A1 한 다음에 x-의 a의 1 그거분의 이제 fx 란 뜻일 거고 마찬가지로 k가 2일 때 3일 때 둘 다 셋 다 써볼게. x-a2 분의 fx 뭐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fx a의 3 해놓고 여기 x-a의 3 그것분의 f의 x다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일단 f라는 친구가 먼저 여기다 살짝만 써볼게. 뭐 x-a1, a2, a3래. 자, 그러면 이 식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어차피 좀 이따가 요 g 이거 셋 다 더한 게 gx인데 그 x 자리에 뭐 대입할 거래? 마지막에 뭐 대입하래? A4 대입하래. 그래서 A4 대입하고 바로 가볼게. 당연히 대입할 곳은 여기랑 여기야. 얘는 그냥 따로 있는 거야. f'A1이라고. 자, 근데 이 식에서 f'A1 고배 미분법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야 되겠지. 가리고 대입을 바로 해야 되겠지.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는지 봅시다. 이거 가리고 대입할 거지. A1에서 A2 빼면 무슨 D가 나와?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겠지. 공차 하나니까. A1에서 A3 빼면 마이너스 2D. 먼저 이 핑크색 부분만 먼저 다 해놓자. 자, A2 대입하면 이거 가리고 대입할 거지.
여기 뭐 되고? D, 여기는 마이너스 D가 되겠네. 자, F'A3니까 이거 가리고 대입이지. 몇 D 몇 D야? 2D랑 D겠네. 자, 그 다음, 이제 fx에서 x 빼기 a1을 나누래. 그럼 그냥, 그치, 대는 쫄 필요 없어. 근데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맞죠? 내가 제대로 너네 이해하고 있는 거 맞니? 맞지 않나? 그치? 그럼 x 빼기 a1이랑 f 이거 나누면 a4를 대입하면 뭐 돼요? 2d 곱하기 2. 그 다음, 여기도 x-a2를 없애고, 요 자리에다가, 이거 없애니까 요거에다가 A4 들어가면 몇 A냐? 몇 D 몇 D야? 3D 인기네. 그 다음, X-A3로 나눈 다음에 X4를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몇 D 몇 D? 3D 2D네. 그럼 D가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긴 하지만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2D제곱이랑 2D제곱이니까 1이고, 여기는 DD 없애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3이고, 여기는 DD 없애면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공차 D가 주어져 있지만 딱히 필요는 없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86번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꽤 중요한 문제라서 자, 일단 fx란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볼게. x가 0보다 작다 쪽은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의 2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꼭지점이 얼마일 거냐면 마이너스 1,1이고 여기는 0,2예요. 그 다음 오른쪽은 x의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여기 y축이 꼭지점이고 0,2부터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나보고 찾으라는 함수가 뭐냐면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고요.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의 x-a 플러스의 b다 이렇게 나왔고 a, b, k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자, 이와 같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 그래프를 한번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자. 일단 k까지는 원래 fx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일단 애초에 이 함수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있어. 0에서 불가능하겠지. 그러면 k가 만약에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k 이전엔 그대로는 이미 미분 불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건 일단 k는 왼쪽에 있긴 해야 될 거야. 그 다음 요 녀석 을 해석해보면 지금 뭐 A랑 B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긴 하지만 A도 따로고 B도 따로기 때문에 막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이렇게 고민하기 전에 일단 얘는 fx랑 모양은 똑같은 거고 그지? 네가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평행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필요한 만큼 A 맞다리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K가 이런 곳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K까지는 fx니까 이제 이렇게 올 거고 이제 fx의 다른 부분을 뭐 적당히 평행이동해가지고 이 초록색의 이 부분에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래. 근데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려면 연속이고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지? 근데 연속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왜? 마음대로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나 이 부분을 갖다 붙이고 싶어 그러면 이 점이 여기에 가게끔 뭐 알아서 A, B 나중에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요 조각을 여기다가 여기부터 오른쪽이지. 여기부터의 조각을 여기다가 이어붙인다고 해도 미분 가능이 돼, 안 돼? 안 될 거야. 왜? 기울기가 다르니까. 그러면 당연히 뭘 찾아야 되냐면 요 끊긴 순간의 기울기와 같은 다른 곳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거야. 근데 당연히 2차 함수는 여기서의 기울기가 요 음수 쪽에서 반복될 리가 있나? 없지. 왜냐면 얘 도함수는 1차 함수니까 매 순간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오른쪽에 기울기 양수니까 돼, 안 돼? 안 되겠네. 아, 그러면 K가 이런 곳이면 연속으로 만드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미분 가능하게 못 만들겠다. 맞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K가 한 요 정도에 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 거래.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울기가 똑같은 부분을 갖다 맞춰야 된다 이거야. 연속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냥 만약에 이 부분 갖다 놓을래 하면 별표가 핑크가 되게끔 뭐 마이너스 얼마 하면 돼. 근데 기울기가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핑크 부분은 아까 초록이랑 달리 뭔가 이쪽에서 기울기가 같은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란 말이야. 게다가 중요한 건 얘네 둘의 최고차 항의 계수가 뭐 하니까 같다는 뜻은 모양이 뭐 하다는 뜻이야. 똑같다는 뜻이지. 그러면 지금 이 점이
2차 함수의 꼭지점으로부터 한 이 정도 떨어져 있지. 근데 여기도 모양이 똑같대. 그러면 얘의 꼭지점, 당연히 여기 꼭지점 어디야? 0,에서부터 똑같은 만큼 떨어진 여기는 반드시 얘랑 기울기가 뭐 할 거야? 같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부분을 딱 발췌해가지고 휘리릭 하고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맞나?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관계일까를 생각했을 때 굳이 이 점과 이 점을 바보처럼 구할 필요 없이 방금 꼭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라고 했던 것처럼 꼭지점끼리의 위치 관계, 나 얘네의 위치 관계가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1이고 0,2니까 밑으로, 왼쪽부터 해야 되나? 왼쪽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2에서 1 가려니까 밑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A는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 놓고 뭐야 A랑 B는 정해진 건가 싶잖아요. 근데 K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 꼭 이 핑크가 아니어도 조금 더 오른쪽에 여기에 K를 잡아도 여기까지랑 여기부터가 매끄러울 거 아니냐. 맞나? 그러면 생각해보자. K는 아까 이쪽 K는 안 됐거든? 왜? 이쪽에 똑같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제로인 꼭지점부터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K는 어디부터 있을 수 있겠다? 마이너스 1부터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요 꺾이는 지점을 아까 넘어가면 되는데 안 됐었잖냐. K는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줘야 그거에 맞게끔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1cm 간격, 1cm 간격 부분에 K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K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의 3. 이렇게 어떤 계산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적당히 이어붙여서 미분 가능하게 하면서 2차 함수는 최고 차이 개수가 똑같으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단순 평행이동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뒤에 문제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들을 좀 같이 볼게요. 자, 얘들아 88번 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고민한다 생각해 지금. 4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해놓고 내가 너네랑 많이 봤던 문제예요. 절대값의 x가 2가 아닐 때는 x 플러스의 2 괄호 x 마이너스의 2분의 fx. 그 다음에 절대값의 x가 2일 때는 마이너스의 x 더하기의 a랍니다.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가 일단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분의 g-의 3. 이것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왔다. 오케이. 자, 보자. 지금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문제에서 줬긴 한데, 그럼 바꿔 질문해볼게. 이런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지. 왜? 발산해버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분자에 fx가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똑같이 뭐로 가면? 0으로 가면 빵꾸가 나니까 거기만 잘 메꿔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알겠네. fx란 친구는 인수 누구누구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당연히 fx가 4차식이래. 남아있는 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ahx라고 한 다음에 얘가 2차인 것만 좀 기억해두자.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빵꾸가 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gx를 구해보자. 어렵지 않아. 머릿속으로 이거 얹어. 그리고 지울 거 지우고 해봐. 뭐 되냐? 띠용 h2 같겠지. 맞나?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의 2로 갈 때의 gx은 뭘까 당연히? h의 마이너스의 2 이렇게 되겠지. 즉 결국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fx가 당연히 이렇게 생겼으니까 약분하면 그냥 hx잖냐. 이 함수란 말이야. 하지만 어디서 빵꾸가 나 있다. 그치, 대충 뭐 마이너스 2 이런 곳이랑
플러스 이런 곳에서 빵꾸가 나와 있는 이런 이차 함수의 형태가 바로 분자 쪽, 위쪽에 있는 함수다 이거야. 맞나? 그 빵꾸 난 곳을 정확하게 직선 누가? 그렇지.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이렇게 메꿔주고 이렇게 메꿔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순간 이와 같은 짓을 하지 않고도 너네가 hx의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누구와의 위치 관계 당연히. 그렇지. 자, 해보세요 그러면. hx란 친구는 태고차항은 문제에서 모르니까 그냥 k라고 두고 하자. 어디서 만난다? 누구랑? 그렇지. 이렇게 한 방의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냐? 식작성에는 위치 관계, 인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요게 뭔지를 실제로 구하러 가야 되겠지. 자, x가 2로 갈 때 fx, 당연히 이제 이 식인데, 좀 뭔가 약분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보니까, 일단 분모 어디로 가니, 이거? 0으로 가네. 그러면 g에 얼마도 얼마여야 돼? g2도 3이어야 되겠지. g가 뭐냐 하면 g는 이제 요거 전체거든. 그럼 g2라는 건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2 더하기 h.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것이 3이라고 했으므로 a가 나오는 상태구나. a가 얼마? 5인 상태다. 그리고 실제로 식을 써봐야 뭐 4분의 1이 된다 만다를 알 수 있으니까 직접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 fx부터 보자. fx가 뭐냐면 요 새끼네. fv 액마 2가 있고 hx를 이렇게 알아냈으니까 쓰자. k 괄호 fv 액마 2 빼기 x 플러스 얼마? 5라고 쓰자. 자, 그리고 그거 분해 gx 빼기 3인데 x가 2로 다가갈 때의 gx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 근데 이제 f가 요거였으니까 당연히 약분되면 hx 마이너스의 3인 거지. 맞냐? 근데 뭐 hx 당연히 방금 여기다가 이렇게 쓴 것처럼 써버렸으니까 직접 쓰자. hx가 뭐냐면 k괄호 x 플러스 2, x 마이너스의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하고 플러스 얼마? 5. 근데 빼기 3까지 있으니까 뭐야?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해야 될 녀석들이 보이겠다. 당연히 x가 2로 갈 때니까 누가 무서운 거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이것도 묶으면 마이너스 얼마? 1 되는 거 보이겠지. 자, 이제 대입을 해보자. 분모부터. 뭐 괄호? 4 괄호. 여기 날라가네. 뭐냐 그냥? 3이네. 분자 뭐냐? 요것이 4분의 1이구만. k가 얼마면 될까? 3, 3 약분되게끔 k가 1이면 되겠네. 그러면 hx도 밝혀졌으니까 fx 다 밝혀진 거니까 뭐 마무리 ga의 값은 하고 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가 연속이다. 특히 분수 함수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반복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자, 89번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가조건,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x의 값이 바뀔 때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2로 일정하다. 야, 평균 변화율이 계속 2로 일정한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 그렇지, 직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를 통해 fx는 어떻게 시작하는 친구여야 되겠다? x 플러스 모시기 뭐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라는 걸 바로 읽어야 돼. 맞지? 평균 변화율이 항상 일정한 도형은 직선밖에 없다. 자, 그 다음 나조건 f랑 g는 1,3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f랑 g를 뺀 거의 절대값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자, 나조건하고 다조건을 같이 봐야 되고 특히 먼저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건 이거 다야. 요거 한영고에서 실제로 기출됐었던 문제입니다. 야, g랑 f를 뺀 거 몇 차 함수니? 3차 함수지. f는 어차피 1차니까. 그렇다는 건 결국 다의 조건은 절대값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 어떤 그림밖에 불가능하니 이거? 그렇지. 3중근밖에 없다야. 이거를 즉시 떠올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f 빼기 g 보단 g 빼기 f가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가 g니까 g-f는 하고 쓸게. 얘는 분명 3중분 형태가 되는 거지. 근데 둘이 보니까 어디서 만난대? 1,3, 즉 1에서 만난대. 그럼 둘이 뺀 건 뭐에서 적을 수밖에 없어? 이걸 수밖에 없겠지. 나다에서 바로 일로 와야 돼.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뭐 가에도 적용을 해볼게. 1,3에서 만난다는 건 뭐 둘 다 1,3을 지난다는 뜻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1,3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으니 f는 뭐구나? 2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걸 이항을 해주면 뭐 적당히 g도 나오겠지 뭐. 오케이. 자, 구하라는 건 f3 더하기 g3이야. 마무리를 좀 해보자. 자, g3-f3이 얼마지? f3이 얼마지? 자, 이거를 이용해서 g3 플러스 f3을 구하래. 암산해봐 얼마야? 요거 몇 배 한 다음에 더하면 그만. 2배 한 다음에 이거에 더해주면 그만이겠지. 그러니까 22. 나다에서 요거 바로 읽어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런 표현을 칠판 먼저 봐줘. fx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고 가정을 할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f의 1이 0이야. 이런 조건을 보고 니네가 하고 바로 뭘 느껴야 될까? 몇 참수인지 모르니까 꼭지점이란 말은 좀 엄밀하진 않지. 근데 네가 얼추 생각한 게 맞긴 해. 식으로 다듬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그래프에 대한 식을 써보면 f에 무엇이 어때야 돼? 머릿속으로 다 이런 그림 그리고 있을 거 아니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1일 때 여기 지나야 되는데 밑에 가면 안 돼요. 뚫고 내려갈 수도 없고요. 뚫고 올라올 수도 없어요. 어때야 돼? 이거 해야 되겠지. 맞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거는 fx란 친구가 언제나 2x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f2가 4야. 이걸 통해 네가 느껴야 될 게 뭘까?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려봐. 이건 비슷해. y는 2x에 이렇게 있어. 항상 이쪽에 있어야 돼. 근데 2,4가 정확히 y는 2x 에 있지 않냐?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f'이가 2x라고? y 이상하지 않아? 지랄. 기울기가 2인데요. 얘도 마찬가지. 얘가 곡선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다 없다? 없고 밑에서부터 뚫고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도 여기를 지나야만 하니까 가다가 하고 들렀다가 그냥 쓱 하고 지나쳐 가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함수에 대한 정보가 딱 특정되는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되고, 이게 91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두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에 만족합니다. x가 0이 아닌 곳에서는 fx라는 친구가 항상 양수래. 그 다음 모든 실수에 대해서 g-f라는 친구는 2x 플러스의 3보단 작거나 같대. 그 다음 f0은 0. 그 다음에 g0은 3이래요. 그랬을 때 g'0의 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자, 봐봐. 먼저 이것과 이것을 합치면 어떤 사실을 얻을 수 있을까? f'0이 얼마다? 0이다. 머릿속으로 그래프 그려져. 이거랑 완벽히 똑같은 상황이었지. 0이 아닌 곳에서만 0 초과다. 뭐 딱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 이번에는 g-f가 2x 빼기 3 이하래. 그럼 이번에는 2x 플러스 3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신 다음 y는
g 빼기 f가 얘보다 밑에 있어야 돼. 근데 g 빼기 f란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이거 어디 지나냐? 0,3도 이 직선 위에 있지.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네. 바로 뭘 느껴야 될까? g' 0 마이너스 은 2다. 오케이? 예시를 든 게 완벽히 똑같은 이야기였으니까 두 번 반복한 셈이 됐네요. 오케이? 부등식이지만 어떤 정보가 특정되는 표현들, 이게 미분계수나 접선 쪽에서 주어질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91번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 있는 3차 함수부터 미리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2-a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a의 x 마이너스 a. 자, 일단 이거 조립제법이 되는지 한번 보자. 뭘로 해볼까? 마이너스 1 한번 해볼까? 1, 마 1, 1 빼 a, 반대로 a 빼 1, 마 a, 뿌 a, 0.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 맞춰두면 x 플러스 1 괄호, 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괄호 닫고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건데, 질문.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곱하기 절대값의 g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 그죠? 나는 왜 이 3차 함수를 조립제법 하는 것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했을까? 그거를 설명해줘요. 즉, 머릿속으로 이 문제풀이의 전략을 너네 스스로 한번 세워보고 내가 왜 이거부터 했는지를 이해해보시고 설명해달라는 뜻이에요. 응? 좋아. 뭐라고? 좋아요. 절대값 gx 때문에 뾰족한 곳이 생기면 미분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싶으니까 x축하고의 교점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했다. 매우 좋은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 이 뒤쪽 더 인수분해 되냐? 1하고 a로 써볼까? 어떻게 하면 되나 혹시 이거? 돼 이거? 마이너스 a 하면 돼.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1이 몇 승이 되네? 2승. 2 되고 x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질문할게. 얘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미분 가능이랑 미분 가능이 곱해지면 당연히 결과는 뭐야? 미분 가능.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이 곱해지면 미분 가능하게끔 만드는 테크닉이 있었지. 인수 몇 개 이런 거. 미불이랑 미불이면 딱히 테크닉 있어 없어? 없어. 직접 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질문할게. 지금 이 f 곱하기 절대값 g는 뭐 곱하기 뭐 꼴입니까? 앞에는 미가라 치고, 지금 내 질문은 절대값 g라는 게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지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미분 불가능한 함수입니까?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까? 그렇지. 모른다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다. a가 뭐일 때랑 뭐일 때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절대값 붙어서 미분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가 곱하기 미가니까 더 이상 할 게 있어 없어? 없어. 당연히 미가인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얘는 그냥 빠르게 테크닉 쓰면 되겠지. 당연히 x 이퀄 a에서 무슨 미분이야? 3점 미분이겠지. 인수가 하나 필요한 거지. 근데 반대로 f가 갖고 있는 건 어디서의 미분 불가를 지워줄 수 있대? 5에서의 미분 불가를 해결해 줄 수 있대. 그러니까 a가 얼마면 되겠구나. 5면 되겠구나. 오케이. 이 a가 마이너스 1이다를 놓치지 않아야 돼, 대신해서. 근데 실제로 종종 너네가 놓치니까 내가 계속 매번 똑같은 워딩으로 물어보는 거지. 이거 지금 무슨 꼴이야? 하고. 몰라요가 맞는 대답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95번 보겠습니다.
일단 94번에 오타 하나 있는 거 고쳐둘게. 중괄호로 열려있는 두 줄 중에서 94번 밑에 줄에 뒤에를 보시면 x가 2초가 x 플러스 t 미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 뒤에가 x 플러스 t가 아니라 2 플러스 t다. 2 플러스 t. 자, 그건 그렇고 95번 보겠습니다. 자, k가 양의 상수일 때 fx는 이것에 대하여 집합 a를 이거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뭔 식인지 볼게.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절대값 fa. 그 다음 뭐 뒤쪽은 리미트 h가 0보다 살짝 작다고 뭐 그게 0 이하다 인집합이고요. 3이라는 친구가 a의 원소랍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방학 때 실전 MSG에서 수업을 했었던 내용인데 미분계수 이야기를 하면서 만났었던 문제고요. 굉장히 내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글로 똑바로 말해보세요. 귀환. 누구의 어디서의 무엇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볼까? 그러면 지금 이 저식의 주인공인 함수는 fx가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절대값 fx가 주인공인가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누구의 어디서의 무엇 구조를 한번 말해주세요. 야, 이렇게까지 써드려야 네가 이해를 할까? 절대값 fx라는 걸 잠깐만 gx라고 해봐. 그럼 분자가 뭐 빼기 뭐가 되냐, 교환아? 절대값 f의 a 플러스 h, 절대값 f의 x가 gx, 그럼 얘가 뭐야? 나누기 h 이런 꼴이지 않냐? 그런데 이 녀석에다가 h가 0의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 이거를 생각하시면 똑바로 한글로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의 어디서의 무엇이지? 뭐라고 다시? 방금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 F절대값이라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네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헷갈려 하니까 내가 이걸 천천히 시간 들이고 있는 거고, 봐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니까 구분 한번 해보자. 이 셋 다 다른 거고 정확하게 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문제는 가운데 있는 거긴 하지. 자, 얘는 뭐라고 말하면 될까? 규현이가 이거 한글로 설명해봐. fx에 우극한 거 리미트 fx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채원아 이거 한글로 해볼래? 근데 일단 fx 가라는 조사가 이상하지 않아요? fx의 아니니?
아니 너네 말을 똑바로 해.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이면 이거라는 뜻이니? 뭐 절대값을 빼더라도 일단 fx의 우극한이라고 당신들이 표현해서 그럼 이거라는 뜻인데 이거 맞아? 아니잖아. 주연한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니? 근데 너네가 항상 내가 자꾸 미분계수를 물어볼 때 그냥 극한값 하거든? 아주 화가 나게. 주어를 똑바로 해줘야 돼. 함수의 극한값인지 평균분해의 극한값인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져요. 다시 한번 해봐. 멋지게 문장을 만들 필요 없어. 그냥 어떤 뭐에다가 뭐 한 다음에 뭐 절대값 씌운 거요? 아니면 절대값 뭐에다가 뭐 한 거요? 이렇게 편하게 말해봐요. 근데 이 세 개 정확하게 구분 못하는 게 딱 너네 등급 때의 고질병이라 그래. 이거 못하면 3학년 때도 이거 못해. 실제로 3학년 때 모의고사 3, 4등급 나온 새끼들이 이거 절대 구분 말로 못해요. 지금 해놔야 돼. 그래서 말로 떠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이거 좀 길어가지고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지? 우극한인데 좌가 나오는 건 의미분계수. 자, 그래서 얘는 주인공이 누구인 거야, 함수가? fx야, 절대값 fx야? fx지. 절대값은 그냥 나중에 심심해서 붙인 것 뿐이에요, 이 식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fx라는 함수의 x 이퀄 어디에서의? a에서의 무슨 미분계수에다가? 우미분계수에다가 그냥 마지막에 심심해서 절대값 붙였다. 일뿐 절대값이 지금 f, 즉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에 절대값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심심해서 나중에 절대값 붙인 것 뿐이야. 자, 그런데 이 식은 주인공 함수가 뭘까요? 오케이, 한글로 똑바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요거지. 맞냐? 자, 그러면 얘는 뭘까, 교환아? 주인공 함수가 뭔지부터 잘 살펴보자. 분자 반복되게 생겼잖아. 뭐 다 똑같이 생겼잖아. A랑 A 플러스 H만 들어간 게 다르잖아요. 아니야. 지금 규현이가 뭐라고 했냐면 fx의 x 이퀄 절대값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고 했거든. 규현이 이거 맞아 틀려? 미분계수의 정의 그림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 여기가 a, fa가 있고 여기쯤에 이제 a 플러스 a,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a랑 이 a 플러스 h 이 꼴을 봐줘야 돼.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선 a 플러스 h가 둘 다 절대값 안에 있지 않냐. 그러면 주인공 함수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어떤 함수에다가 a 플러스 h 대입한 거 같고 어떤 함수에다가 a 대입한 거 같니? 규환아. 다시 뭐라고? 절대값 fx는 이건데요? f 절대값 x. 이 미세한 걸 너네가 말로 구분 못하니까 중위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거든. 얘는요, f 절대값 x라는 함수의 x 이퀄 a에서의 우미계란 뜻이에요. 이해돼?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잘 읽어야 돼. 그러면 이제 거꾸로 물어볼게. 함수 fx에 x 이퀄 절대값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는 식을 너네가 그럼 이번에 거꾸로 리미트하고 식 세워보세요. 분자가 어떻게 돼야 저 말이 될까?
f의 절대값 닫아 마라. 닫아 플러스 요렇게 돼야 되지. 구분돼. 다음 시간에 물어볼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얘는 말이야, 이렇게 써도 되는지, F'의 A의 플러스의 절대값, 이렇게 표기하는 거 맞을까 틀릴까? 당연히 미분계수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리미트 같은 딴지 거는 게 아니야. 절대값의 위치 같은 것들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요것을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 맞나?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그러면 이건 어떤가? 이거 맞니? 틀리지. 왜? 이 식은 F'A 우극한 먼저 구해두시고 나중에 우극한 취해주세요 라는 뜻이지. 아니면 구해놓고 나중에 절대값 취해주세요 라는 뜻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 절대값 fx라는 걸 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얘 올바른 표기는 절대값 fx의 프라임 이렇게 쓸 건데, 뭔가 절대값 바깥에 프라임 있는 게 약간 낯서니까 우리가 종종 여기다가 그냥 중괄호를 칩니다. 이렇게 쓴다고. 이게 지금 그럼 뭐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절대값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란 뜻이지. 실제로 봐봐.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 식을 계산하게 될 때야 f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해서 절대값을 없애야 미분할 수 있지. 너네 그냥 절대값 x제곱 플러스 3x 이런 거 미분해가지고 막 이지랄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당연히 알잖아. 당연히 이지랄은 안 되지. 마찬가지로 실제로 계산을 할 때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나누겠지만 그 전에 일단 주어로 쓸 때는 절대값 fx라는 새끼를 미분할 거고 거기다가 x자리에 뭐 대입할 겁니다. a에 우극한 대입할 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겠지. 맞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 얘도 일단 잘 모르겠어. 왜냐면 실제로 내가 얘를 미분할 적에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고 천천히 미분할 거 아니야. 일단 식으로 쓰기는 일단 아무튼 이렇게 생긴 새끼 있잖아요. 좀 이따 미분할 거고요. 거기다가 x는 a의 플러스를 집어넣을 거예요 라고 표기를 해줘야 되겠지. 맞냐? 이 중괄호 표현은 너네가 처음 보는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 방금도 썼어. fx, gx의 1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거랑 같은, 이 괄호랑 똑같은 역할이야. 좀 이따가 얘 미분할 건데 아직 모르겠고 일단 내가 뭐 할지만 큼직하게 표현해 둔 겁니다 라는 표현이라서 요 세 개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 표현을 까딱 잘못하는 것 때문에 답이 반대로 잘못 나와버릴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는 뭐 문제로 넘어오면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 봤더니 어떤 함수의 의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중요했던 거? 주인공이 누구야? 절대값 f야. 그러니까 절대값 f의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그려봤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분계수 부호 뭐야? 음수. 자미분계수 부호 뭐야? 음수. 그러면 음이랑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양수가 되겠고. 이런 곳은 좌미계, 우미계 다 뭐야? 양수. 니까 또 곱해서 양수가 되겠네. 그럼 이 부분은 뭐가 될 거냐? 좌미계는 무슨 수니? 음수. 그런데 우미계는 뭐니? 미분계수는 있니? 없지. 미분계수라는 건 좌미계랑 우미계가 같을 때, 미분이 가능할 때 하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미계 음수에 우미계 양수겠지. 자, 그러면 곱해서 0 이하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많아서 음수가 되거나 0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0이겠냐? 여기는 좌미계도 우미계도 둘 다 뭐인 거야? 둘 다 0이니까 미분이 당연히 가능하면서
곱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세 개가 바로 곱해서 음수 0 이하가 되는 점이고 3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3이 어디겠어? 여기겠지 뭐. 그럼 양수 k가 얼마면 돼? 여기가 얼마면 되냐 이게? 마이너스의 2면 되는 거지.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의 2랑 3이랑 8의 덧셈을 구하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뭐 답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것들을 너네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말로. 규현아 한글로 읽어봐. 그렇지. 절대값은 그냥 마지막에 심심해서 붙은 것뿐. 주인공이랑 전혀 상관없다. 규환 이게 뭐야? 오케이. 재환아 이거 뭐야? 아니지. 예서해가 아니지. 오케이. 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표기법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1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 봅시다. F라는 친구가 x가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뭐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참수인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아래로 볼록인 이참수입니다. 자, 걔에 대해서 fx는 x 이퀄 1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참수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아래로 볼록인 이참수로 갈아타야 되니까 지금 아까 태극기 모양처럼 스무스하게 넘어가야겠지. 그런 상태. 자, 그 다음 나조건. 절대값 fx는 x 이퀄 p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있다. 절대값을 취했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게 되려면 당연히 어느 축을 가로질러 버리는 거야? x축을 가로질러 버리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일단 1이 요 정도 있다고 치고 1보다 왼쪽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만 미분 불가 p예요.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이제 다조건 보자. 다조건이 뭐냐면 절대값 fx 마이너스 f1 한 다음에 또 절대값이래. 천천히 가보자. 천천히. 먼저 얘는 fx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취하면 돼. 아까 봤던 것처럼 p에서 미분 불가입니다. 얘를 밑으로 얼마만큼 끌어내려라. f1만큼 끌어내리고 절대값을 취해라. 근데 이거 종종 너네가 보는 건데 절대값 fx 마이너스의 b와 같은 그래프 당연히 실제로는 b만큼 내리고 절대값을 취하는 거긴 하나 종종 이제 이런 표현은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처럼 그래프의 모양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녀석을 그래프의 모양만 확인할 거면 그냥 누구를 x축인 양 접어버리면 된다 라고 많이 들었을 거야. 그치? 뭐라고? 그냥 y는 b 그 부분을 x축인 척 그냥 접은 모양이지. 정확하진 않아. y값이 다르긴 해. 근데 모양은 그렇다라는 거지. 일일이 밑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접을 필요 없지. 이거 바로 보자마자 미분부가 몇 개 생기겠네. 3개 생기겠네. 이런 거 알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굳이 밑으로 끌어내리지 말고 F1에서의 상수함수, F1에서의 상수함수 이거겠지. 얘를 X축인 양 접재. 근데 미분 불가가 X 이퀄 1에서 가능하대. 어잉? 안 가능한데. 그래프의 개형을 수정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1에서 매끄럽게 갈아타야 되니까 위볼에서 아볼로 스무스하게 갈아타려고 이렇게 꿀렁 3차처럼 태극기처럼 했는데 F1에서 접으니까 꼭지점이 생겨버려. 어떻게 수정해? 응? 말로 좀 제대로 풀어봐야지. 이렇게가 아니라. 응?
어디에 접하도록? 극값에 접하도록? 극값에 접해. 어떻게 극값에 접하지? 뭐지? 여기가 1이란 뜻인가? 뭐지? 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더 해줘. 말로 똑바로 해봐. 너네가 생각한 그 그림 맞아. 그거를 말로 구체화할 연습을 하라고. 이게 되게 중요해. 네가 머릿속으로 대충 그려지는 그 그림을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수학에서 너무 중요해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도 잘하고 국어 못하는 놈은 수학도 못해. 대충 어떻게 수정해야 1에서 적어도 미분 가능한지 알잖아. 말로 해보라고. 시켜야 할 거야. 빨리빨리 말해. 응? F1이랑 누가 접해? F1이랑 접한다는 건 결국 어떻단 뜻인 걸까? 나 아직 잘 모르겠어. 조금 더 말해줘.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안 나오고 있어. 다 맞아. 그 그림이야. 그래, 그걸 그냥 딱 명쾌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지칭, 이런 지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 순간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겨. 극소값을 가질 때 1에서 극소를 어떻게 가지면 되는 거지? 여기가 1이란 뜻인가? 아닌데. 근데 그러면 위로 마이너스 x제곱으로 오는 그림이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럴 수 없는데. 그렇지. 그거 한마디면 됐던 거 아니야. 1에서 기울기가 0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타면 되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로 하는 연습을 하자고. 됐지? 이러면 당연히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A, B, C의 값 같은 걸 찾아보고 싶다. 자, 근데 봐봐. 얘네들이 지금 접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한 식이 무엇을 가져야 돼? 중근. 어떤 중근? x-1이라는 인수를 2개 가져야 되겠지. 자, 연립해보자. 편의상 밑으로 내립시다. 그러면 2x의 제곱 더하기 무슨 x? 플러스 뭐? 자, 이것이 2 괄호 뭐여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겠지. 맞냐? 자, 그 다음 A, B, C, D는 다 정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개수 비교해주면 C-A가 얼마고? D-의 B는 얼마야? 2. 그런데 나보고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F1의 값이 최소래. F1, 1은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위나 아래나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겠지. 뭐 대입할래? 위에다가 하자. A 플러스 뭐요? B-1.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정수 같은 거를 찾고 싶다라는 건디. 일단 이 문제는 당연히 이걸 이렇게도 하지만 너무 명백한 거 하나를 씁시다. 얘네 둘이 기울기가 0이었다는 뜻은 어때야 돼? 꼭지점의 좌표가 1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한 다음에 꼭지점 1로 만들어봐. 플러스 2x 면 되겠지. 이쪽도 x제곱 한 다음에 꼭지점 1로 만들어봐. 마이너스 c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d. 이 참수의 꼭지점이니까 이게 더 낫겠지. 자, 그리고 둘이 1에서 2어 붙어야 돼요 때문에 b랑 d의 관계식만 찾아놓자. 위에다가 대입하면 b 플러스 얼마? 아래쪽에다 대입하면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 a 플러스 b 빼기 1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a야 2니까 여기는 일단 b 플러스 1이 될 거야. 근데 b-1이 최소가 되고 싶대. 그래서 고민이 잠깐만 최소가 되려면
그럼 B가 그냥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억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어떤 조건 때문에 B의 최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지? 문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서 B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200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찾아주세요. 음. 1을 넣었을 때 양수여야 된대. 왜? 그건 네가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대답을 한 걸 텐데 이런 그림은 그럼 왜 그려졌어야 되는 건데부터 네가 대답을 해야지. 1일 때 양수인 이유는 뭐야? 왜 그래야만 할까? 미분 가능? 왜요? 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값이었을 때 뭐? 얘도 절대값 취합이 이래서 미분 가능해요. 너네가 문제 풀 때 단점인데 너무 금붕어처럼 문제를 풀어요. 조건 가보고 뭔가 조건 추출하면 바로 까먹고 나 읽고 까먹고 다 읽고 까먹고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거에 시급해서 그런데 머릿속으로 뭐 어떤 조건이 다 걸려있었지를 항상 잊지 말고 계속 다 가져와. 그러면 분명 이 안에 걸리는 게 있어. 이런 그림이 안 되는 이유가. 그래, P가 문제에서 뭐래? 1보다 작대. 그 조건 하나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 자, 그래서 P가 1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F의 1이라고 하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의 1은 적어도 0보다 살짝은 커야 돼요. 그지? 얘가 마찬가지로 0보다 살짝은 커야 돼요. 그러면서 최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B가 얼마? 0. 그러면 D는 얼마? A랑 C는 나왔으니까 하고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숙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4단원 넘어갑시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챕터 4, 페이지 156페이지. 4단원 레벨 3, 8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1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에서 만난다. 가조건 f-1은 0이고 절대값 fx는 x 이퀄 알파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3차함수가 x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난대. 근데도 거기서는 미분이 되나봐. x축이랑 뭐 하기 때문인 거야? 접하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알파라는 것이 그냥 교점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제 fx.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알파다. 자, 그 다음 나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fx gx의 극대값은 8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 보시면 알파까지는 부호가 무슨 수야? 음수였다가 알파 기준으로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근데 fx랑 gx를 곱했더니 똑같이 결과적으로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1차 함수도 알파까지 무슨 수여야 돼? 음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양수가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1차 함수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주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따라서 gx의 식을 세워보면 기울기를 알아 몰라? 최고차의 개수 줬나? 줬네.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fx도 식 세워볼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그렇다면 얘네들이 곱해진 거는 너무나도 쉽게 f 곱하기 g라는 친구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의 알파의 제곱. 4차함수인 걸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알파에서 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밑에를 보면 fx 곱하기 gx가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가운데가 어딘지 알면 되는 건데 내에게 주어진 정보 또 하나는 극대값이 80이 있대. 요만큼 80이 있대. 그럼 당연히 얘네들의 가운데 얼마야? 2분의 알파 빼기 1 뭐 이렇게 되겠지. 걔를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81이 된다는 거 아니야. 맞나? 근데 요건 또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거긴 한데 봐봐. fx라는 친구가 뭐 최고차의 개수 a라고 치고
이렇게 생긴 4차 함수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 얘는 x축하고 어디 접하는 거지? 0이랑 2t. 그러면 당연히 그때값을 가는 x는 정가운데니까 뭐일 거고? t일 거고. 그럼 그때 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당연히 최고차항 a는 붙을 거고 뭐의 4제곱? t의 4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등간격이니까 한쪽. 요 녀석의 길이를 찾아가지고 요 녀석의 이제 4제곱 부분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 81이라는 건 이 t라는 길이는 요 두 개의 길이의 절반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겠지. 얘네 둘의 길이 얼마야? 길이 알파 플러스 1. 그거의 절반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거의 몇 승? 4승. 최고차의 개수는 얼마? 1인셈인 거지. 그럼 당연히 뭐의 4제곱이어야 되니까 3의 4제곱이어야 되니까 알파는 얼마다? 5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다가 5고 가운데니까 이게 얼마인 거니? 자, 따라서 극값을 갖는 x좌표 3개는 마이너스 1과 2와 5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82번을 좀 같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나랑 같은 풀이로 풀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일단 x = 0에서 x축에 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거야. 물론 나중에 접하는 건지는 모르니까 일단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물론 최고차의 개수도 몰라요 아직은. 맞나? 그 다음 나조건 y는 fx 위에 점 마이너스 2, f-2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이 2, f1을 지난대. 자, 그럼 봐봐. 3차 함수에 이렇게 있어. 여기쯤에 마이너스 2가 있나봐. 거기서 접선이 이렇게 그었대. 그랬더니 여기 어디서 만났대? 2에서 만났대. 3차 함수랑 접선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부터 관찰하자고? 응? 맞는 말인데 3차 함수랑 접선만 하면 일단 뭐부터 관찰하자? 응? 뭐라고? 세근의 합부터 관찰하자. 그 세근의 합이 변곡점이 되기도 하고 다 뭐 이어지는 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세근의 합 시그마 x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라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나 것도 알았어? 기울기가 1이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자. 가조건에 주어진 fx를 토대로 보면 f라는 친구는 분명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근데 또 하나 어딘가 만날 거야 이렇게. 근데 x축하고의 위치관계도 똑같이 세근의 합은 얼마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0, 0에서 만났으니 나머지 하나가 어디여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 2여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 x 뭐겠다? 플러스 2겠다. 최고차항에서 a를 찾기 위해서는 아직 안 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세근의 합 정보는 썼고 x축이랑 접한다 정보는 썼습니다. 아직 뭘 안 썼지? 그렇지. 마이너스 2에서의 기울기가 1이다를 아직 안 썼으니까 f'의 마이너스를 한번 구해보자. 근데 f' 마이너스니까 딱 운 좋게 딱 만들어져 있다. 몇 a? 4a. 4a가 얼마래? 1이었다. 따라서 실제 그래프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0에서 접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가지고 2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가 빠르게 세워졌으니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나? 이런 식으로 세근의 합을 활용하여 풀었는지 스스로 검증하고 아니면 내 풀이를 꼭 따라 해야 돼. 올해 안에 내 풀이를 최대한 많이 따라 해둬야 내년에 등급이 올라간다 고3 때. 너네가 지금 현 등급이 얼마든 간에 내년 수능을 대비해서는 시간이 엄청 많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 얘기한 적 있지? 지금 나랑 배우고 있는 3학년 친구인데 배재고 2학년 때 내신이 4등급, 5등급이었어. 물론 배재고니까 라고 조금 프리미엄이 조금은 붙어도 그래도 4, 5등급이면 병신이거든? 하얀거 4, 5등급은 그럼 뭔가. 아무튼 이 친구가 지금 고3 돼가지고 9월 때 88점을 맞았어. 그리고 집에서 혼자 모의고사 내가 뽑아준 거 풀어보면 92점도 맞고 그래. 즉 1등급에 거의 근접을 했단 말이야.
뭐 한영고로 치면 내신이 3, 4 정도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 알겠지?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2학년 때부터 본인이 공부를 조금 못한다는 걸 잘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게 내 풀이를 다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세근의 합을 써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인수정리 같은 걸 적극 활용하는 풀이를 최대한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점수가 됐어. 물론 애초에 작년에 나랑 했을 때부터 1, 2등급인 친구는 뭐 이미 100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너네가 이런 등급이어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근데 그냥 흘러가듯 공부하면 안 되고 내 풀이를 진짜 베끼려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걔는. 너도 그렇게 해야 돼. 83번 그래서 볼 거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상수 p에 대하여 gx라는 친구를 하고 봤는데 gx하고 뒤에 fx 뒤에 있는 식을 바로 보자마자 바로 속으로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을 한글로 읽어줘. 누구의 어디서의 무엇이란 뜻이야. 아니지. 이게 뭐로 읽혀야 될까? 1차 함수라는 건 직선이야. 근데 기울기가 어떻고 지난 점이 어떠네. 그렇다면 이거겠다. 해석까지 다 해보면. FP에서의 접점?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근접했어. 누구의, 어디서의, 무엇. FP에서의 접선이라는 말을 보통 합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왜냐면 X가 P일 때 Y는 FP이긴 하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X는 1에서의 접선이라고 하지 Y는 3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냐? 근데 왜 자꾸 FP에서의 접선이라고 해? 그리고 FP라는 게 주어가 없잖아. 뭐가 FP인데? 그것도 다 이상하지. 내가 요구하는 건 항상 주어, 목적어, 몰라. 아무튼 문법적인 요소가 다 포함된 제대로 된 문장을 말해달라고. FX의. 그렇지. 그렇게 째깍째깍 읽어야 돼. 당연히 들으면 당연히 알지지만 너네가 스스로 말을 못한다는 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된다는 뜻이니까. 자, fx, x equal p에서의 접선입니다. g2가 빵이고 fx가 0과 1에서 극값을 가질 때 p의 값은 단 p는 2가 아닙니다. 자, 그럼 봐봐. g2가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뺄셈이라는 건 당연히 둘의 위치관계라는 뜻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fx란 친구랑 이 접선이란 친구가 어디서 뭐 한다는 뜻이야? 2에서 만난다는 뜻이지. 접한다는 몰라요. 기울기까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fx라는 친구랑 그 x equal p에서의 접선이란 친구가 어디서 뭐 한다? 채원이한테 낫겠다. x equal에서 뭐 한다고? 만난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뭐 대충 접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핑크 문장을 읽고 대답해봐. 접점이 P여야 된다라는 말인가요? 여기가 꼭 이어야 돼? 어디여도 돼? 이쪽이어도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자. 마지막에 P는 뭐가 아니래? 2가 아니래. 그렇다면 여기가 2인 게 아닌 거지. 여기는 다른 P고 그 다음에 2에서 만난다는 뜻인 거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 fx가 x equal 0과 1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극대값은 0이고 극소값은 1인 거지. 조심해. p가 제로란 뜻이니? 아니지. 기울기가 좀 있으니까 살짝 왼쪽이야. 자, 나는 p를 즉시 구할 수 있어요. 뭘 이용하면 될까? 그렇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란 뜻은 변곡점이 얼마일 거라? 2분의 1일 거라. 변곡점을 이용해주면 세근의 합이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2분의 3이야. 그런데 P랑 2 해서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P가 얼마면 되겠네? 마이너스의 4분의 1이면 되는 거구나. 끝났네. 이렇게 구해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영상 다 찍고 있으니까 오답할 때 꼭 활용하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넘기자. 84 갑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두 함수 gx랑 hx를 이거라고 하자. fx equal 0에 서로 다른 두 식의 합이 2고 등등부터 한번 가볼게.
자, 일단 fx라는 친구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x축하고 두 번 만나나 봐. 자, x축하고 만나는 이 두 녀석의 합이 2라는 건 무엇이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대칭축이 x 이퀄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2차 함수를 미분하면 f'x는 몇 차 함수고 1차 함수고 기울기가 0 되는 지점 찾았으니까 어디 컴마 0을 지나면 돼? 1,0을 이렇게 지나면 되겠지. 맞냐? 그러고 났더니 gx라는 친구는 얘랑 얘를 곱하래. 2차랑 1차를 곱하니까 g는 몇 차 함수일 거고 3차. 그리고 h는 걷다가 절대값 붙였으니까 뭐 볼록볼록하게 생겼겠지. 식을 써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운데가 1입니다 라는 걸 살리면서 이 친구들의 좌표를 잡고 싶거든. a, b 같은 걸로 잡는 것보다 뭐라고 두는 게 좀 효율적일까? 그렇지. 1 빼기 뭐시기. 뭘로 할까? 뭐 t로 할까? 1 빼기 t, 1 플러스의 t 라고 잡는 게 낫겠지. 그리고 가운데는 1입니다. 자, 대답 잘하셔야 돼. f랑 f'을 곱하면 몇 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3차 함수일까? 2? 그렇지. 왜? 얘는 1로 시작하고 2라고? 2 아니지 않나? 아, 맞구나. 얘가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2x로 시작할 거라서 2. 그리고 그는 요거랑 요거 세 개 다 쓰면 되겠죠. x-1 빼기 t. 그 다음에 x-1이 있을 거고 x-1 플러스 t 이렇게 세 개가 있겠지. 맞죠? 자,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취해버리자. 절대값 취해볼게요. 원래 3차 함수가 딱 이렇게 균등한 간격으로 있을 거야. 변곡점이 정확하게 1인 상황이겠지. 거기다가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여기가 1이고 1 플러스 t, 1 빼기 t입니다. 자, 이 친구랑 y는 4분의 1x 더하기 k의 교점의 개수가 5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을 한번 구해주세요. 자, y는 4분의 1x 더하기 k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가 실제로 t의 값을 먼저 모르니까 y는 4분의 1x라고 하는 이 기울기 4분의 1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생각해보게. 만약에 4분의 1이라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가파르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될까를 볼게. k를 바꿔가면서 교점의 개수를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안 만나다가 맨 처음에 뭔가 어떨 때 교점이 하나가 되겠지. 그 교점이 하나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접할 때지. 그럼 반면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매우 느슨하게 느껴진다고, 아이고야 드르륵 하고 싶었는데 4분의 1이 이렇게 느슨하게 느껴진다고 치면 교점의 개수가 처음 바뀌는 상황은 어떨 때니? 만날 때지. 접할 때는 요쯤에 접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처음으로 만날 것 같아. 핑크인 상황과 노랑인 상황을 구분 짓는 거는 어디서의 기울기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이 1 플러스 t에서의 기울기가 4분의 1보다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거나 상대적인 관계가 바뀌는 거지. 근데 만약에 핑크라고 쳐보자. 교점 하나가 됐어. 그 다음 수만 몇 개야? 2개. 이 1 플러스 t를 이렇게 지나갈 때도 몇 개야? 2개. 좀 더 넘어가면 2개. 쭉쭉쭉 가도 2개. 그 다음 뭐 어쩌면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 접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 만약에 접했다고 쳐보자. 그럼 몇 개야? 3개. 근데 그 다음 순간은 이거 5개 될 리가 있나? 없더라. 그래서 기울기 4분의 1 이렇게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느껴져야 되겠다. 그럼 올라옵시다. 여기 이렇게 딱 지날 때 몇 개? 하나였다가 이렇게 언제 바뀔까? 1,0을 이렇게 지날 때 이제 몇 개야? 좀 더 올라가면 4개. 아, 그러면 언제 5개 될까? 여기를 이렇게 지날 때가 5개가 되겠네. 그죠? 얘보다 조금 높으면 5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만나겠지? 그럼 언제 또 다시 5개가 될까? 여기랑 접할 때도 5개가 되겠지. 아, 그러면 이게 최소고 이게 최대겠구나. 그러면 최소일 때는 k값이 0이래. 이 친구는 y는 4분의 1x일 때래. 그럼 0,0을 지난다는 뜻이지. 여기가 제로였네. 그럼 너는 이 색이 원래 1이었네. 얘는 2가 되는 거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요 3차 함수랑 접할 때의 k의 값을 찾고 싶은 거다. 오케이, 이제 식 다 나왔으니까 이제 꾸역꾸역 계산해 봅시다. 자, 그 대신 조심해봐. 이쪽은 원래 3차 함수냐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은 쪽이냐. 마이너스가 붙은 쪽이지. 이쪽.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의 식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3차 함수는 최고차항 뒤집으면 되니까 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인수 땅땅땅 있으니까 x에다가 x-의 1에다가 x-의 2다지. 맞죠? 얘의 기울기가 얼마짜리 접선 찾으면 돼? 그렇지. 기울기 4분의 1짜리 접선. 를 찾으면 되는 거지 뭐. 맞냐? 귀찮지만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미분을 해봅시다. 미분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전개해두면 편할 듯. 전개해봐, 재원아. x는 마지막에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붙어주면 되겠지. 자, 그럼 걔를 미분하자. 따라서 교환. 무슨 x제곱부터? 플러스구나. 얘는 얼마? 귀찮지만 답을 보면 알겠지만 루트 얼마 이렇게 더럽게 생겼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꾸역꾸역 해야 돼. 이거를 풀면 x가 2개가 나오겠지. 질문. 2개 나올 x 중에 더 뭐 한쪽 찾아야 될까? 그렇지. 왜? 원래 식 세운 건 이 녀석이랑 기울기 4분의 1이니까 분명 요쪽에 하나 또 있을 거거든. 그러면 더 큰 쪽을 찾아주면 되겠다. 거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잘 세워서 K를 끝까지 잘 찾으셔야 돼. 계산 노가다니까 너네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8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매우 중요해. 어려워. 자, 일단 이 문장을 똑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극값은 언제 생깁니까? 물론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치자. 그렇지. 매우 중요하다.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예요. 그치? 그럼 예를 들어 봐봐. 이런 점은 당연히 극 뭐라고 부르는 게 맞아? 극 대라고 부르는 게 맞지? 자, 근데 미분은 당연히 대안돼. 안 되지. 그러면 극대인 건 맞지? 그러면 이 새끼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느껴봐봐. 기울기가 무슨 수야? 양수지. 근데 A일 때는 F'A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빵꾸가 뚫려야 될 거야. 근데 A부터 무슨 수야? 음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겠지. 요런 상황도 충분히 당연히 극값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돼야만 극값인 애가 전혀 아닌겨. 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가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봅시다. fx라는 친구가 일단 나조건 때문에 뭐야 이거? 뭐가 3이야? 주기. 대칭성으로 읽으면 안 돼. 주기가 3입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만 그리고 무한반복해서 그리면 되겠다. 자, 일단 0에서부터 1까지 도함수는 식이 뭐야? 오케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1부터 3까지 도함수 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0, 어디 출발해? 1. 1, 어디 지나?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네. 그 다음에 얘는 1, 어디 지나? 2 지나고. 3, 어디 지나? 이런 식으로 가겠지. 이제 이걸 무한반복 그리면 돼. 자, 그런데 양의 실수 m에 대하여 gx는 fx-mx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가 찾고 싶은 건 이 gx라는 친구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모든 실수를 찾고 싶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도함수 누구 빼기 누가 궁금한 거야? 이 궁금한 거고, 둘을 뺐다라는 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무엇을 관찰해라?
교점, 교점이란 말이 좀 그렇고 위치관계를 생각해라 라는 뜻이겠지. 얘네 둘의 위치관계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러니까 나는 먼저 F'의 그래프를 그려둔 거고요. 여기다가 상수함수 m을 가로지르게 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쭉 해가지고 알파7이라는 친구, 그 친구가 6보단 작고 알파8라는 친구가 크거나 같아야 되네. 7번째, 8번째를 보란 뜻이고 1부터 18까지, 1부터 6까지 합이 7까지 합이 18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다. 자, 그러면 일단 조금 더 그려볼게. 3에서부터 4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에서부터 6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6에서부터 7 필요할 것 같고, 7에서부터 어디? 9. 조금 더 그려볼까? 9에서부터 뭐 필요하고? 10 필요하고, 10에서부터 12. 뭔가 7번째, 8번째가 6 근처니까 한번 대충 요 정도까지만 그려도 될 것 같아. 자, 3에서부터 4는 똑같이 요렇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4부터 6은 2에서부터 쭉 밑에까지. 다시 키가 작게, 다시 키가 크게, 다시 키가 작게, 다시 키가 크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상수함수 m을 지나가게만 할 건데, 만약에 상수함수 m이 요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높다고 치자. F'이랑 M 중에 누가 항상 커요? M이 항상 크다는 건 도함수가 항상 무슨 수야? 음수. 그럼 감소만 하겠지. 그럼 그 값이 없을 거다. 당연히 적당히 내려와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런 곳에 이렇게 M이 내려왔다고 치자. 극값 관찰해볼게. 조심해봐. 처음부터 봐. 노랑이랑 흰색 중에 누가 커요? 노랑. 쭉 노랑 하다가 어때? 이 순간 흰색으로 바뀌지. 둘이 만나진 않았어. 흰과 노랑이 1에서 만나진 않았지만 대소관계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극값이 맞아 아니야? 맞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1번. 그 다음 바로 또 여기서 흰이었다가 이제 노랑이 다시 커지겠지. 여기가 2번째. 그 다음부터는 또 노노노노노노 하고 한동안 계속 노랑이 쭉 큽니다. 언제 바뀔까? 4일 때 바뀌지. 여기서 바뀌네. 그리고 또 바로 옆에서 그냥 바로 또 여기서 또 바뀌어버리겠네. 이런 식으로 극값 생기겠구만. 그러면 여기가 5번째, 여기가 6번째겠지. 그리고 여기가 7번째, 여기가 8번째겠지. 7, 8이 여기 있네. 근데 7은 6보다 작아야 되는데 말이 돼? 여기 6인데, 여기 알파 7. 말이 안 되지. 뭘 잘못했을까? 뭘 고쳐볼까? M을 좀 더 낮춰보자. 키 작은 친구랑도 만나게. 자, 여기에 M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극값이 어딘지 잘 봐야 돼. 처음에 누가 커요? 흰색.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대소관계가 바뀌겠네.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알파 1입니다. 그 다음 언제 바뀔까? 여기? 그 전에 1에서 먼저 바뀌지. 여기가 알파 2네. 그 다음은 만나는 곳에서 바뀌네. 알파 4는 3이네. 5는 바로 옆에 있네. 6는 4네. 7은 만나는 곳에 있네. 8는 알파 7은 6보다 작고 알파 8은 6이다. 괜찮은 거지. 자, 그 다음 이제 알파 1부터 7까지 다 더하면 18이래. 다 더해보자. 근데 일단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알파 1은 직선이랑 만나는 곳 좀 이따 구해봐야 되겠고. 알고 있는 것보다 얘 얼마야? 1. 3 좀 이따 구하고 4 얼마야? 3. 5 모르겠고 6 얼마야? 4. 7까지만 더하니까 7은 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얘는 직접 구하자. 얘가 뭐 될 때? M 될 때? 암산해봐. 뭐야? 2분의 1-의 M이지. 맞나? 맞나 진짜. 2분의 맞죠. 자, 그러면 알파 3 얘도 직접 구하자. 얘 이퀄 M 풀어봐. 이겠지.
그 다음 알파 5가 궁금한데 5는 좀 센스껏 하자. 알파 5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렇지. 여기서부터 얼마나 커지면 돼? 주기 3만큼만 커지면 되지. 2분의 뭐야? 오케이. 알파 6은 4 구해놨으니까 알파 7까지였지. 알파 7도 좀 센스껏 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알파 3보다 주기만큼 커지면 되겠지. 얼마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이것들을 다 더했더니 18이 돼야 되는데 18은 하고 구해봅시다. 자, 먼저 숫자부터 1, 3, 7 있으니까 일단 8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해야 돼. 2분의 몇 빼기 몇 m? 22 빼기 4m이겠지. 즉 정리하면 몇 빼기 몇 m? m은 얼마구나? m은 2분의 1이구나. 오케이? 자, m은 이렇게 구했고, 그럼 마지막으로 g'의 3분의 11 한번 구해주세요. 그래. 자, g'의 3분의 11은 f의 3분의 11에서 m 방금 뭐더라? 2분의 1 빼면 돼. f'의 3분의 11이라는 건 이 그림의 3분의 11에서의 기울기야. 근데 3분의 11이라는 건 3이랑 어디 사이야? 4 사이지.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근데 요 식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 마찬가지로 얘도 뭘로 해결할까? 주기만큼 땡기면 얼마니? 3분의 2면 0에서 1 사이인 이 식에 대입할 수 있겠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지.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뒤쪽에서 내가 미리 좀 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까를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너네가 풀어보고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4단원 해설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